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송구영신, 미투와 갑질과 각종 참사로 얼룩진 묵은 개띠해를 보내면서 희망의 돼지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도 개꿈보다는 돼지꿈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묵은 해와 함께 국회 묵은 민생 법안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의 마지막 날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남성은 새벽에 누군가를 찾아서 한 집 앞에 현관문을 두드리는데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모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순찰차가 급하게 한 주택가로 출동합니다.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체포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30분쯤 뒤 한 남성을 연행해서 순찰차에 태우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기 연행된 남성은 아내와 별거 중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이제 그 21일 새벽 5시 50분에 네. 부인이 머물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부인을 폭행해 아이고. 신고를 받은 경찰한테 붙잡힌 건데요. 네. 당시에 그 자신의 집이라면 열쇠공까지 불러서 아이고. 문을 억지로 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이라서 열쇠공까지 부를 정도로 아주 자기 집처럼 행세를 했는데 부인이 혹시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열쇠공을 왜 부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 남성은 저 집이 내 집이라며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부인을 폭행한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체포 과정에서도 네. 좀 순탄치가 않았다고 하네요. 왜요? 경찰관까지 이제 경찰 붙잡으려고 하니까 네. 이 남성이 그 과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던 거죠. 이것도 그 아내가 신고를 한 게 아니라요. 장모의 신고로 이 폭행했던 게 드러나게 됐는데 오윤성 교수님, 부인한테만 폭행을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어땠습니까? 아내에서의 행동이. 지금 이제 그렇게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요. 네. 지금 이제 아까 장모가 신고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 경찰관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네. 상당히 저항이 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얼굴을 가격하고 아하. 심지어는 그 경찰관의 허벅지를 물어 뜯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게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가 아마 추가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단순히 아이 보고 싶어서 왔는데 왜 말리느냐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네. 글쎄요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일파만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명규 원장님 앞서 말씀드렸지만 별거 중이었고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100번 양보하더라도 방법은 정말 잘못됐잖아요. 일단은 아이를 보고 싶어서 이랬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행동을 놓고 보면은 핑계일 뿐이지 진실이었다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일단 이 새벽 시간은 누가 생각하라도 아이가 자는 시간이고요. 그러네요. 실제로 문 따고 들어가서 아이만 보고 나오면 되는데 이 사람의 행동은 문 따고 들어가서 아이를 보고 나온 게 아니라 아내를 갖다 때리기 위해서잖아요. 네. 결국은 본인의 말보다 본인의 행동이 더 진실이거든요. 네. 바꿔 말하면은 결국은 아내한테 폭행을 하기 위해서 갔다고 아하.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극렬하게 연행 과정에서 저항을 했어요. 앞서 들으셨죠? 폭행도 그냥 폭행이 아니라 경찰관의 허벅지까지 물어뜯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오죽했으면요. 동네 분들까지 나와서 보셨겠어요. 그 목격자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서 두 대 갔더라고. 두 대 가서 이렇게 뒤로 묶었더라는데 그냥 막안 가려고 막을 하고 쓰더라고.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남편의 행동 평상시에도 혹시라도 가족들 특히 아내한테 이런 손찌검을 했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폭행의 수위를 보면 아내를 우선 때렸잖아요. 들어가서. 네. 그 아내 때린 것도 모자라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출동한 경찰을 또 때렸거든요. 네. 근데
출동한 경찰까지 때리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입니다. 아하. 보통은 아내를 때릴 때 반드시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도 많긴 하거든요. 근데 네. 출동한 경찰까지 때리면 대부분은 술에 취해 있어요. 이 지금 피의자도 역시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해 있다고 아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때린 것들을 보면 폭행 수위도 단순히 뭐 밀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뭐 경찰의 허벅지를 물거나 뭐 내지는 이건, 이런 폭행의 수위를 봐서도 이건 뭐 예상입니다. 단정이 아니라 이 평소에도 어떤 폭력 성향을 보였을 가능성, 특히 아내가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도 네.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것도 들어와서 어떤 폭력적인 행사를 했을 가능성 때문에 그랬을 그러니까요.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평소에도 좀 가족들에게 어떤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가능성이 아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물론 추정이고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겠지만 저러니 별거를 하지 저러니 아이를 못 보게 하지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아무리 법적인 상태에서요 이 남편이라고 해도 별거진 상태에서 열쇠공 불러서 그냥 들어간 건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분의 행동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 막무가내식이고 아하. 순간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네. 별거를 왜 했느냐. 아하. 그러면 제가 추정컨대도 이게 술을 마시고 폭력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막무가내로 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더욱이 새벽 5시 정도에 돼가지고 집이 문이 자기 집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열쇠공을 데리고 와서 뜯고 들어왔단 말이죠. 네. 이런 상태가 된다면 이거는 일단 이제 무단 침입에다가 이제 그 야간에 이제 폭행을 했기 때문에 아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든가 네. 또는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그 경찰에 대해서 어떤 그 폭행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네. 공무집행방해라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다양하게 이제 그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고 보겠죠.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이 범행이 일어난 시각이요. 지난 21일 새벽 5시 50분쯤. 그러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 잠시 뒤에 몇 시간 뒤면 출근 준비하고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 입장에서는 그 새벽에 별거 중인 남편이 찾아올 생각을 하긴 했겠습니까? 아마 그 전에도 여러 번 술 먹고 찾아왔을 거고요. 아하. 찾아올 거란 예상은 했었으나 네. 설마 이 시간에 문을 갖다 열어달라고 누군가한테 부탁을 했을 때 그 부탁을 들어줘서 문을 뚫고 들어올 거란 생각은 못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권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네. 가정폭력 피해자분들한테요. 첫 번째로 가급적 주무실 때도 호주머니가 있는 옷을 입고 주무시고 휴대폰이나 차 열쇠는 거기에 넣도록 권해드리고요. 왜요? 그래야지 뭔가 달아날 수가 있거든요. 아, 세상에. 문을 갖다 잠궈놓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방에 전화기가 없으면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권하는 거는 어떤 방법이 되냐 하면은 만약에 피해자랑 있게 되면은 피해자가 얘기만 하자 그랬을 때 절대적으로 항상 문 쪽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냥 벽 쪽에 있는지만 달아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웃에 얘기해서 시끄러워지면 언제든지 고발을 해달라고 미리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네. 이 경우에도 그 남자 입장에서 장모님, 이분의 입장에서 어머님이 피해자 네. 입장에서 어머님이 했잖아요. 그런 아하. 식으로 나한테 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내가 잘 있는지 연락을 해주고 연락이 없으면 무조건 경찰에 고발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이 남편은요, 지금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폭행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만 이 아내분과 그리고 그 어머니, 그러니까 이 남편 장모님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 뭔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천년마냥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나온다면 보호복 심리가 더 커질까봐 두렵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분명히 지금 구속돼 있지만 재판을 거쳐서 형을 살고 나면 언젠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럴 때 또 다시 찾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네. 그럴 경우 이제 헤어진 연인이나 남편 등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접근 금지 신청 가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하. 근데 법원에다가 이제 그
경찰서에 신고한 내력, 뭐 재판 기록 등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 네. 이 아내분의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 문자를 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 실효성의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걸 어겼을 때 바로 뭐 즉시 현행범 체포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 그러기 쉽지 않고 과태료 정도 나오는 게 지금 우리 실정법의 한계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조금 더 강한 제재 수단이나 또 신청 방법도 사실은 좀 까다로워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혼자 아이를 키우시는 그 아내분 같은 경우에 일일이 자료를 수집해서 변호사 통해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바로 좀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법원의 가처분에 준하는 좀 이제 지금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만 네. 앞으로는 좀 그런 제도적 보완 장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네. 우려됩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인력 문제는 현실적으로 있겠죠.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통, 두려움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사회적인 보호장치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